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일 기미가 안 보이지. 이틀 연속 확진자 1,000명 넘으면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부산에서만 해도 어제 44명이 발생했지. 집단 감염 관련 확진자와 직장과 가정을 통해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말 연시 또 주말에 코로나19가 더 확산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 오늘도 부산의 코로나19 상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동아대학교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어제 부산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44명이 나왔습니다. 요양병원 확진자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서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 부산의 코로나19 상황부터 진단을 좀 해주시죠. 네, 어제도 생기긴 했지만 그 전에 비하면 좀 감염이 요양병원발 감염이 조금 줄긴 했는데 아직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문제는 그 전에 발생했던 확진자분들이 다 고령층이고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라서 이번 주말부터 해서 다음 주로 해서 이분들 중에서 중증 환자로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용한 병상이 좀 부족할 게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걱정인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최근 확진자들의 바이러스 감염력을 보면요, 우리 지난 여름 여행 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조금 제가 좀 어려운 용어를 써야 되는데 우리가 PCR 진단을 하면 우리가 CT값이라고 있거든요. CT값. 우리가 촬영하는 CT값이 아니고 이제 사이클 threshold value라고 이 CT값이 낮을수록 특히 10점대일수록 감염자의 바이러스 수치가 아주 높을 것으로 예상하거든요. 근데 여름에는 우리가 검사 확진자들 보면 한 20, 30 정도로 좀 높았는데 지금은 겨울철이라서 그런지 최근 대부분의 환자는 거의 10점대가 아주 낮아요. 그래서 감염 전파력이 엄청 높은 거죠. 그래서 요즘 확진자만 봐도 이제 가족 간이라든지 직장 동료 간의 감염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아마 이런 전파력이 너무 높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분들이 특히 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모임도 특히 연말을 맞아서 자제하셔야 되는데 특히 직장 내 사무실에 이제 우리는 서로 안전할 거다 하고 이렇게 마스크를 벗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같은 사무실에 있는 경우에도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 될 거예요. 교수님 진짜 저희가 좀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이제 집에서도 마스크 쓰고 밥도 따로 먹고 이렇게 스스로들 격리를 해야 되는 때가 왔는가 싶어 더 걱정이네. 그 가족 중에서 외부 활동을 많이 하시는 사람을 많이 만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다면 잠시 한 몇 주 동안은 그렇게 하시는 것도 안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밥을 좀 안 먹고 이렇게 하는 노력이 조금은 있어야 되겠네. 아유, 참 힘드네, 그죠? 그렇지. 아유, 참 집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보니까 부산에 이 동래구에 목욕탕 N차 감염이 또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안 그래도 어제 헬스클럽 사람들은 업주들은 또 청와대 앞에서 삭발 농성까지 하면서 왜 목욕탕 안 되고 우리는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 목욕탕에서 계속 감염이 나오는 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이 부분은 좀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 목욕탕은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을 위해서 최후의 보루로 남겨둔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밖에서 노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목욕할 수 있는 공간이 집에서는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아마 고민하면서 남겨준 거라서 그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목욕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질병청에서 코로나19가 감염 전파되기 제일 쉬운 조건으로 3밀을 이야기하거든요. 혹시 3밀이 뭔지 아십니까? 예. 저희 계속 방송을 교수님하고 해가지고 이게 앞자가 밀자인데 밀폐, 밀집, 밀접이거든요. 근데 이 목욕탕이 결국은 이제 밀폐된 공간이고 또 사람들이 또 많이 모인 밀집된 환경에 이제 서로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는 밀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목욕하면서 마스크를 벗을 수가 없잖아요. 쓸 수가 없지. 마스크를 착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목욕탕 내에 요즘은 또 사우나 시설이 있기 때문에 사우나 시설은 정말 더 좁은 공간이잖아요. 그런데다가 탈의실에서 우리가 옷은 다 벗는데 마스크만 쓰고 이렇게 머리도 말리고 이렇게 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에서 아무래도 목욕탕은 더 주의해야 될 부분이 좀 많은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게요. 그리고 또 이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장전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영무원이 감염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지하철도 이제 대중교통으로 많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지하철 괜찮습니까? 예. 뭐 이 영무원이 한 장전역, 두실, 구서역 3개 역을 담당한다고 하는데 네. 아마 동료 직원들도 검사를 다 받고 아마 이 3역도 다 소독을 완료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지하철 차량도 이제 매일 소독을 하고 방역을 철저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긴 하지만 워낙 이곳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 손잡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손이 닿는 부위에 이 바이러스가 묻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금속이나 유리는 바이러스가 5일까지도 생존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겨울이면 더 오래 묻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꼭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물론 대중교통을 운영하시는 쪽에서도 방역을 철저히 하지만 개인적으로도 이용하시고 나서는 손위생을 철저히 하시는 게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금속이나 유리가 이제 문에 주로 있으니까 우리 집에서도 이런 거는 자주 소독을 해주면 좋겠네. 예. 그렇죠. 손이 많이 닿는 부위라면 소독을 자주 하면 좋습니다. 예. 뭐 저희 이 시간에도 늘 요 얘기를 나누고는 있는데 사실 교수님께서도 좀 뭐 어려움이 많다고는 하셨습니다만 지금 코로나19가 지금 많이 심각해지니까 또 이게 3단계로 격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19 3단계 격상 기준이 평균 1 확진자 수가 800에서 1000명 정도가 되면은 기준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뭐 벌써 1000명 계속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벌써 3단계 기준은 벌써 들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소상공인이나 경제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그래서 이제 하진 못하는데 뭐 벌써 뭐 제주도를 포함해서 전국 곳곳에 지역사회 유행이 이제 확대도 되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중증 병상이 이제 몇 개 안 남아가지고 의료 시스템도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추가 병상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지금 연락 오고 공문도 오고 이러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중대본에서 이제 아직은 2.5단계의 강화된 조치로 유지하고는 있지만 아마 3단계 격상도 준비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격상될 가능성이 아주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2.5단계에서 3단계가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걸지 한번 좀 짚어주십시오. 예, 몇 번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대부분 업종이 이제 집합 금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결혼식장도 마찬가지로 금지가 됩니다. 그렇지만 단 이제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가족만 참석이 허용이 되고 그리고 모임 같은 경우도 10명 이상 모이면 금지가 되고요. 학교는 온라인 원격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야말로 거의 락다운에 이제 가까운 정도라고는 할 수는 있는데요. 네. 근데 이 3단계도 빈틈이 많거든요. 그렇지. 예. 그래서 최근 확진자 발생 추이를 보면은 좀 우리 주변에 생활하면서 가까이에 있는 분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뭐 물론 특정 집단이나 장소에서 집합 이제 확진자가 생기는 경우도 많지만 이런 가족 간 모임이나 뭐 지인 모임, 직장 동료 간에 이제 발생하는 이런 경우는 사실 3단계로 올린다고 해가 이걸 감시할 수 없잖아요. 결국은 정부에서 걱정하는 거는 3단계 올려도 효과가 없을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인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는 단계 격상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얼마나 잘 참여해 주시느냐가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잘 하시는 분들은 참 잘 하시는데 요것도 속여가면서 뭘 또 모이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또 걱정이 이제 코로나19하고 증상이 비슷한 또 지금 날이 많이 추워져가지고 감기 독감이 또 같이 유행할까 봐 이것도 걱정인데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뭐 코로나 덕분에 시민 여러분들이 아마 마스크도 잘 쓰시고 손위생도 또 철저히 많이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보통 독감이 11월 중순부터 유행이 되는데
지금 이제 아직 12월 말 중순 넘어갔는데도 아직 유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예, 다행이네. 예, 다행이긴 하지만 이제 1월에 보통 피크를 보이기 때문에 아직은 안심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계속 지금대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그다음에 독감 예방 접종 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빨리 접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독감 예방 접종도 좀 미리 해놓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이시네. 1월 달이 피크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 이제 맞습니다. 주말을 하루 남겨놓고 있습니다. 주말이 되면 요즘에는 뭐 아이고 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혹시나 또 코로나19가 더 확산되는 게 아닐까 이런 우려하게 되는데 부산 시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지쳐 있었을 것 같은데 조금 희망적인 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11월 달에 우리가 부산의 감염 재생산 지수가 한 명이 몇 명한테 감염시키는 자인데 1 미만일 경우가 확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많은 건데 우리가 11월 말에 거의 2점대로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데 12월 넘어오면서 1.08, 1.03 이렇게 거의 1에 가깝게 떨어졌습니다. 네, 조금만 더 떨어지면 되네. 그렇죠. 그래서 조금만 더 힘내시고 좀 더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시고 내가 가는 장소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모임을 좀 자제하고 좀 방역 수칙을 좀 잘 지키면 이번 위기도 잘 극복해서 안전한 부산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지금까지 동아대학교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였습니다.